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 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황현의 절명시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목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절명. 자, 목숨을 끊으며, 목숨을 끊겠다. 자, 목숨을 끊으며 쓴 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화자가 왜 목숨을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자, 화자의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집니다. 한일합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일본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걸 선포한 날이잖아. 그쵸? 자, 이 한일합방 소식을 듣게 되고 어떤 마음이겠어? 당연히 절망적이겠죠. 자, 이 마음을, 이 상황, 이 발표를 듣고 이 황현이라는 작가가 너무나 절망된 나머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하고 자기가 목숨을 끊겠다. 이것이 나의 지금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지의 표현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죽음으로써 알린 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의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인데, 자, 어떠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는지까지 같이 연결해서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사는 찡그리네. 자, 새와 짐승이 슬피 운다. 강사는 찡그린다. 자, 이 새와 짐승 그리고 강산이 울고 그리고 찡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즉 누구의 정서야? 화자가 그렇게 슬프고 지금 마음이 불편하니까 새와 짐승도 그리고 강산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어디에 투영했어? 자연물에 투영한 거죠. 그래서 새와 짐승 그리고 강사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다른 말로 객관적 상감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새와 짐승이 운다. 그리고 강산이 찡그린다. 자, 인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의인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인법 강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죠. 어떤 정서야?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죠. 자,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자, 무궁화가 있는 세계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 이 무궁화 세계는 우리나라를 의미하고요. 자,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유법을 통해서 지금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되겠죠. 자, 대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고전 시가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 강사는 나의 벗이라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자, 강과 산이 나의 친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강산이라는 건 즉 자연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연은 나의 친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있죠.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들을 대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유법에 대해서도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이런 무궁화 세계, 즉 우리나라는 사라지고 말았구나. 자, 부정적 현실, 즉 나라가 망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화자의 탄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자, 이 가을 등불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아래서 책을 덮고 뭘 생각하니? 역사를 생각하니 세상에서 그라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자, 이런 시대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지금 통해서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역사를 앞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옛날의 사람들은 그죠? 뭐 고려는 뭐 신라는 뭐 어찌했을까? 역사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그라는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구나.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뭐구나, 지식인이구나.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타까워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절망, 비통, 비애, 뭐 이런 정서, 부정적인 정서들이죠. 자, 정서들을 나타내고 있는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 앞에서 지식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마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죽음을 결심을 한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제목을 통해서 잘 드러내니까 우리 친구들 제목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밑에 핵심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원절구. 자, 칠원절구라는 거는 7개 한자어로 쭉 이제 4줄짜리. 그러니까 이거를 4줄. 그래서 칠원절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한시이기 때문에 기, 승, 전, 결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성격을 보면 저항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안에서는 뭐 얘가 뭘 하겠다 뭐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데, 제목의 특성을 봤을 때 저항적인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저항적이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마음 잘 담겨 있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서의 진솔한 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백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만국의 현실에 대한 비탄과 좌절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죠.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감정이입의 방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나, 대유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이게 표현상의 특징 잘 확인해 두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보기 문제랑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한일합방 아까 얘기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자, 이제 지식인으로서, 그치, 이 나라를 뺏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뺏기는 것에 그냥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사상, 이런 건 유교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교적 사상을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민족의 화려했던 역사. 자, 전 부분에 보면 역사 앞에 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역사는 화려했던 역사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보는 거잖아. 그래서 민족의 화려했던 역사를 회상한다라고 보기는 건 틀린 선택지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만국의 절망과 분노, 지식인의 고뇌 잘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 기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었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고백적 어조로 독백체가 사용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독백체. 자, 그래서 맞는 선택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까지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